환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깨어나가지고 영화 사랑과 영혼의 주제가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대모의 청순한 모습, 또 애절 눈물이 떠오르는데요. 자, 오늘 이 노래와 관련이 있는 미스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사랑과 영원하면은 참 애절하고 아름다운 영화인데 설마 그럼 오늘 미스터리가 이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귀신은 아니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한 데미 무어가 힌트가 될 수 있죠. 최근에 그 데미 무어가 열애 중이라 그러죠? 예, 뭐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뭐 15살이나 차이 나는 연하남이랑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럼 혹시 오늘 미스터 주인공이 데미 무어 커플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 멜로가 될 텐데요. 자, 오늘 그 두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재진이 멀리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엔 아주 기묘한 연을 가진 이들이 살고 있다. 얼핏 어머니와 아들로 보이는 닮은 꼴의 두 사람. 그러나 이들은 부부다. 우린 틀림없는 부부예요. 늙은 아내의 나이는 58, 젊은 남편의 나이는 32. 환생했고 아내를 다시 찾아가 결혼했어요. 이런 엄청난 나이 차이의 비밀은 바로 남편의 환생에 있었다. 이 사람이 죽은 남편이에요. 전쟁터로 나가기 전 꼭 살아 돌아오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세상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고 아내도 보고 싶었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환생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이라고 굳게 믿어요. 많이 사랑해요. 전생에서 현생까지 이어진 끊을 수 없는 애절한 부부의 연.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도 자동차로 무려 6시간이나 떨어진 외딴 시골 마을 캄폿. 이곳에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간직한 채 그 삶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한 부부를 만날 수 있다. 둘의 나이 차이만 무려 26. 그러나 더욱 놀라운 건 남편 찬프라가 부인의 전 남편 멍베 환생이라는 사실이었다. 제 손주들이에요. 큰딸 멍아시예요. 42이고요. 할아버지요. 손지야. 손주 이렇게 부른답니다. 친구 같은 할아버지, 그 사연이 궁금한데. 30년 전에 죽은 남편이 살아온 것이에요. 그것도 젊어져서 말이죠. 이 사람이 죽은 남편이에요. 캄보디아 내전이 한창이던 1970년 남편 멍립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전쟁터로 떠났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그 굳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 꼭 살아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죽고 말았죠. 그런데 14년이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부인 윙녀스에게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14살의 낯선 소년 하나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자신이 죽은 남편 먹립이라는 당돌한 어린아이의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정말 황당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죠.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찾아왔건만 아내 윙엿은 몇 번이고 그를 문전박대했다고 한다. 너무나 그리워서 찾아간 것인데 문전박대 당하고 나니 서럽기도 하고 답답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소녀는 어느 날 과거에 대한 믿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로 가족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워댔던 것이다. 자식들 이름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촌들 이름까지 죄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생김새에서 성격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랑의 징표인 장식용 허리띠를 찾았던 것이다. 소년이 그 허리띠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것은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거든요. 소녀는 선물한 날짜는 물론 허리띠의 정교한 모양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내 윙엿이 참프라와 다시 한번 100년 가약을 맺는 계기가 되었다. 18년 전에 죽었던 먹립은 참프라의 18살 젊은 몸으로 대가족의 아버지로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 내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어렵사리 다시 이은 부부의 연. 사무치는 그리움의 고통을 알기에 이들의 애정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워낙 금슬이 좋았던 부부였어요. 그래도 신기하죠. 나 같으면은 아무리 그래도 안 찾아와요. 이해하기 힘들죠. 가족들만큼이나 찬프라의 환생을 반기는 사람은 또 있었다. 바로 죽은 먹립의 중마고우였던 쌀이 씨였다. 한눈에 봐도 매우 친한 사이란 걸 알 수 있는 두 사람. 먹립의 환생이라는 굳은 믿음은 26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게 했다. 처음에 나는 못 알아봤죠. 참프라가 먼저 와서 자기를 아느냐고 물어보더군요. 내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말이죠. 더 놀란 거는 같이 놀던 연못이며 야자수 등 먹립과 관련된 추억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뛰놀던 놀이터인 전생에 자신이 심은 대나무도 있었다. 이 친구하고 자주 놀았던 곳이죠. 저기 저 대나무예요. 어렸을 때 심었었죠.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 지금은. 어느 날 저절로 떠올랐다는 수많은 기억들. 과연 그것들이 찬프라가 먹립의 환생이라는 증거일 것인가? 자, 그러니까 이 왼쪽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전 남편 먹립이고요. 네. 오른쪽이 환생에 돌아왔다는 현재의 남편 참프라입니다. 둘이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친지들 신상 명세나 남편이 줬던 선물 목록이나 뭐 이런 건 솔직히 맘만 먹으면 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참프라에게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윙엿이 갖고 있는 재산을 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온 윙엿은 늘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참프라가 윙엿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정말 참프라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은 그 진실을 알 길이 없겠네요. 과연 찬프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전생에 대한 기억은 어느 정도일까? 전생 체험의 일반적인 방법인 최면 유도를 위해 최면학자인 김영국 박사가 서울에서부터 날아왔다. 하는데 또 저걸 알았어요. 빠뜨렸을까 봐. 그런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의 최면 유도가 가능한 일일까? 외국인이라도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면 체면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면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집중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체면 유도가 가능합니다. 네, 박사는 먼저 찬프라에게 심호흡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했다. trên 레드선 hộp lên bắt rất chăng bắt thôi còn ba cái 찬프라는 의외로 쉽게 최면에 빠져들었다. 전생 톱날이 당신의 머리 위에 나타납니다. 이제 먹립의 어린 시절로 가보죠. 이제 먹립의 기억 중에서 가장 생생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에서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세요. 아내와 떨어졌기 때문에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파요. 당신은 전쟁터에서 다친 적 있나요? 그런데 김 박사의 질문에 갑자기 찬프라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다. 어떤 나쁜 기억이라도 되살아난 것일까? 수류탄이 터지면서 내가 죽었어요. 이렇듯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먹립은 영혼이 되어 나무 위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 밑을 지나가던 여인의 자궁 속으로 날아들어갔고 10달 후 찬프라라는 아이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최면 유도가 끝이 났다. 그런데 최면 유도 후 찬프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주었다. 바로 자신의 몸에 수류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의 말대로 희미하지만 확실한 흉터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찬프라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전생의 기억이 한 20% 정도 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현생은 없어져 버리고 전생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찬프라의 집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한 마을로 그의 부모와 형제를 만나러 갔다. 최면 유도의 결과에 대한 진실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먼저 환생의 결정적 증거로 보이는 흉터에 대해 들어보기로 했다. 흉터에 대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누나 찬스랍이었다. 누나예요, 누나? Scott Snap Man Snap Tao tui ư Tao cợt màu cái mơ khúc khnia Cợt màu miên mỏng 글쎄, 어렸을 적 크게 다친 적이 없어요. 찬프라가 3살쯤 됐을 땐가 가슴팍에 흉터가 있더라고.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흉터는 그의 환생을 증명해주는 결정적 증거로 여겨졌다. 그의 환생을 인정한 후부터 찬프라와 윙녀 집안은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처음엔 인정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어릴 적 찬프라가 말해왔던 이야기들을 며느리가 찾아와서 하는데 정말 똑같은 거야. 그때는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면 찬프라가 처음으로 전생인 먹립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 8살쯤 됐을까?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을 배워야 한다면서 소를 몰고 나갔었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의젓했던 찬프라. 그는 14세가 되던 해인 1985년부터 전생의 가족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한다. 먹립으로서 했던 꼭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그는 찬프라가 되어서 지킨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이들의 환생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 무속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사람의 얼굴에서 전생을 본다는 한 무속인에게 우리는 찬프라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물론 무속인은 찬프라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느끼면은 형제로 태어난 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부부의 인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어진 그의 말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이렇게 날아가서 어떠한 그 태아나 이런 때 잉태할 때 스며 들어가서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자신이 어떤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 환생했다는 찬프라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전생을 연구한 박문현 교수를 만났다. 촬영 테이프를 검토한 박 교수 역시 찬프라의 전생에 대한 기억은 인정할 만하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환생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가족의 상황을 다 알고 그거 선물했는 것까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전형적인 전생 기억의 케이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원버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서 5살까지는 기억을 한다. 그러나 6살, 7살이 되면 일부 잊게 되고 어른이 되면 완전히 망각하게 된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8살 때 전생을 기억하기 시작해서 뭐 그 전생의 기억을 따라서 현생을 살고 있는 찬프라의 경우는 뭐 정말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가 만일 내 전생을 기억한다면 그 기억에 따라서 전생의 삶을 선택하게 될까? 전생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뭐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찬프라가 우리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참 더 나을 것이 없는 전생을 선택해서 사는 모습은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이 전 남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일 찬프라라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의 삶은 없고 전부 먹립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립의 집과 먹립의 아내, 그리고 먹립의 자녀, 먹립의 친구들. 정말 그러네요. 현생이 아닌 이 전생을 선택해서 사는 이 찬프라, 과연 후회는 없을까요? 전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찬프라. 과연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그는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이제 당신이 만약 죽어서 새로 태어난다면 어떤 존재로 태어날 것 같아요? 다시 환생을 한다면 지금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당신은 요즘의 생활에 만족하나요? 아니요, 좀 힘들어요. 행복하게만 보였던 찬프라의 무의식 속엔 어떤 불안감이 존재하는 듯했다. 찬프로 인생은 없어지고 그리고 먹립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런 것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장애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김영국 교수의 조언에 따라 찬프라의 심리 분석을 의뢰해 보기로 했다. 현지 신경정신과 의사인 휴옥 젠드라와의 심리 상담이 시작되었는데 언제 처음으로 기억이 나기 시작했나요? 8살쯤이요. 그 당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요? 네, 들렸어요. 귀신처럼은 아니고 그저 옆에 있는 형제처럼 느껴졌어요. 아주 친근했죠. 상담이 진행되면서 찬프라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요즘은 전생이 기억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요. 자꾸 죽을 당시가 떠올라서 기분도 나빠요. 언제부터 그랬죠? 30 이후인 것 같아요.
30이라는 나이는 전생에 먹잎이 전사한 시기였다. 그런데 그 30 이후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낀다는 찬프라.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환생이나 전생은 종교와 같은 믿음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정신학적으로 환생이나 전생은 증명된 바가 없어요. 찬프라의 경우도